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엔화 약세가 지금 이어지면서 외환 시장에서 어제 엔달러 환율이 한때 연중 최고치인 달러당 151.84엔까지 올랐는데요. 지난해 10월이 고점이었죠. 151.94엔을 터치했었는데 이보다 더 오르게 된다면 3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게 됩니다. 지금 엔저 현상이 다시 한번 심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날 이 엔유로 환율도 2008년 8월 이후 최고치인 유로당 162.35엔까지 함께 올랐습니다. 지금 엔저 현상이 강해지자 일본 정부에서도 긴장감을 갖고 대응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스즈키 슈니치 일본 재무상은 급격한 변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긴장감을 갖고 시장을 보면서 만전의 대응을 하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엔저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의 환율 추이 보시면서 엔저 수혜 관련 종목들까지 함께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차 미국 법인이 엘라베마 공장 등 생산직의 임금을 2028년까지 25%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는 우선 내년 초부터 미국 내 생산직 직원의 시간당 임금을 전년 대비 14% 올릴 계획인데요. 이런 인상폭에는 올해 이미 실시한 임금 인상분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고 최고의 인재를 채용하고 보유하기 위해 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지금 전미자동차 노조가 파업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 파업이 없는, 그러니까 노조가 없는 업체들도 잇따라 임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신에서는 전미자동차 노조가 이 파업에서 사실상 승리해 미국 자동차 업체들과의 임금 교섭을 타결한 뒤 혼다, 도요타에 이어서 현대차가 생산직 임금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라고 전했는데요. 노동 전문가들은 이런 자동차 업체들의 임금 인상이 결국에는 이 노조의 확대 전략을 좀 저지하려는 조치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좀 생산직의 임금이 올라간다는 부분은 비용적으로 부담은 될 수 있겠죠. 현대차나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차 그룹주들의 주가 흐름까지 함께 연결해서 체크해 두실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으로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업의 임직원이 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도 처벌하는 양별 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함께 불구속 기소 기로했는데요. 이 검찰에 따르면 배 대표는 올해 2월 SM엔터 기업 지배권 경쟁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이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서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 그리고 고정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 대표는 이 2월 16일부터 17일까지 그리고 27일부터 28일 합계 2,400억 원을 동원해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409회에 걸쳐서 고가 매수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일단 배 대표 등의 법률 대리인은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 조종을 한 사실은 없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에 대해서 일단은 좀 다시 한번 악재가 좀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장 상승에 대한 부분들 몇 가지 나오기는 했는데요. 카카오 주가 흐름 오늘 함께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쇼크라든지 혹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면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하실 루닛입니다. 이 루닛이 올해 3분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 손실이 1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32억 원으로 같은 기간 26.5% 줄어들었는데요. 이 3분기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준비하면서 외부 법인에 대한 지급 수수료가 늘어나서 영업 손실폭이 확대됐다고 함께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3분기에는 AI 바이오마커인 루니스코프를 연구 개발에 활용한 데 대한 연구용 매출이 처음으로 발생했다라는 점도 함께 강조를 했고요. 4분기에는 AI 영상 진단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의 해외 판매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일단 자세히 AI 솔루션 제품을 도입한 전 세계 의료기관 수가 3,000곳을 돌파했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루닛이 이번에 3분기에 다시 한번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시간에서도 좋지 못한 주가 흐름을 기록했는데요. 정규장에서의 흐름 어떻게 되실지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루닛과 관련돼서 AI 기업들까지 매기가 확산될 수 있으니까요. 이 투자 심리에도 함께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번에 어닝 쇼크가 나왔던 파도라는 기업이 있었죠. 사실 하반기에 IPO 대우로 꼽히기도 했었고 기대감이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3분기 실적 뚜껑을 열어보니 3분기에 3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이날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이번에는 상장 주관사 점검에 나섰습니다. 파도의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가 고의로 실적을 부풀린 것은 아닌지 확인에 나선 것인데요. 파도의 투자 설명서에 따르면 회사의 올해 연간 예상 매출액은 1,203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덕분에 파도는 1조 5천억 원의 시가총액으로 코스닥 시장에 데뷔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실적 발표한 이 회사의 2분기와 3분기 매출액이 각각 5,900만 원, 3억 원이었습니다. 시총 1조 원 기업이 2분기에는 한 달에 2천만 원의 매출도 채 내지 못한 것인데요. 이 금감원의 관계자는 소명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면서 증권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무엇이었는지 1차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파도는 어제 초라한 실적에 대해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낸드나 SSD 시장의 급격한 침체 그리고 인공지능 강화를 위한 데이터 센터의 시스템 점검 절차가 맞물리면서 고객사들이 부품 수급을 중단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상장을 진행했던 시점까지는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해명을 했었고 이 과정에서 부정적인 의도나 계획은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파도 실적 쇼크가 나온 다음에 주가 흐름 상당히 안 좋았었고 어제는 이런 소명에 약간의 반등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이렇게 금감원에서 주관사를 점검한다는 소식에 어제 다시 한번 시간 내에서 하한가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정교장의 흐름까지도 함께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위례 성남FC 백현동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분리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총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위증교사 사건의 병합 여부에 따라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좌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증교사가 별도 심리돼서 내년 초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에 공천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이 중요한 이슈는 시장에서 어제 테마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네, 어제 시간에서 움직였던 올랐던 종목들을 보시면 김동연 경기도지사 관련 테마주들이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 종목들이 함께 움직였는데요. PN풍년이나 윈하이텍 이쪽이 김 도지사와 관련된 종목이고요. 남선알미늄, 남아토건도 올랐는데 이쪽은 이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라는 점 함께 체크해 두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6가지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